자,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갑니다.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도 같이 합류해 주셨는데 일단 인사만 먼저 하시고. 네, 안녕하십니까. 어서 오십시오. 급하게 들어오시느라고 숨을 좀 고르시는 동안 잠깐. 정기민 차장님, 자 지금 호가를 보면은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 효과인지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이제 플러스를 예고는 하고 있는데 환율 보면은 이게 개장 임박해가지고 호가가 또 뒤집히더라고요. 환율이 지금 경계 모드죠. 환율도. 환율이 지금 여기에서 4원 올랐기 때문에 1,205원 호가란 말이에요. 하여튼 문 열 때 봐야 됩니다. 이대로 뭐 진행이 되면은 좀 반등을 할 수 있겠는데 반등 타이밍은 언제쯤? 저는 오늘 시초가가 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그 저점이라고 뭐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, 지금 뭐 코스닥은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호가가 밀려 출발할 걸로 예상되는 게 좀 반대매매 매물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좀 최근에 이제 개별 기업들 주가 부침이 굉장히 거칠었기 때문에 신용 반대매매는 개장 전에 호가들이 들어오나? 그냥 하한가로 이제 시장가. 매도가 그렇죠. 시장가가 좀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동시호가에서 좀 맞추려는 이제 그런 시도가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동시효과를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밀려서 좀 출발할 걸로 코스피보다는 좀 약하게 좀 나올 것 같고요. 뭐 제가 뭐 쭉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, 뭐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은 좀 뭐 반등의 시도는 뭐 충분히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제 이 뭐 제가 지난 연말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그 배당 차익 거래의 어떤 후속 조치로 다시금 이제 선물 사고 현물 파는 이제 그런 작업은 저는 이제 다음 주 옵션 만기 전후로는 거의 이제 끝날 걸로 좀 예상이 들고요. 그리고 오늘 환율이 1,204원, 5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환율이 저는 다시 1,200원 쪽으로 좀 내려올 걸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. 미국도 조금 좀 안정이 좀 나오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혼조세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빅테크 종목들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런 종목들도 좀 존재하고,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 차도 약간 축소되고 이런 부분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미국 시장이 우리 적어도 좀 중립 이상은 뭐 반등을 좀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, 뭐 좀 여러 가지 좀 써놨습니다만 결국에는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던 게임주 쪽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. 반등의 심리를 주도하는 것은 게임주다. 역시 이제 하락을 또 주도했던 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낙폭이 컸던 쪽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,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로는 또 코인이 좀 이제 그 중국의 CBDC 영향으로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굉장히 궤를 같이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. 역으로. 그렇죠. 그렇게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좀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일단 뭐 전고점을 곧바로 탈환할 수는 없겠죠. 그래서 좀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한 20% 30% 깨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번에 회복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. 이제 반등이 잘 나와야 뭐 하락의 한 3분의 1 정말 잘 나오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은데, 저는 오히려 이제 뭐 금리 인상이나 연준의 그 대차 대표 축소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한꺼풀씩 벗겨지는 그 상황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조금 더 이 명확해지는 이제 그런 시장의 시그널을 좀 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1월 말에 신작도 있고 FOMC에서 이런 불확실성도 한두 개씩 좀 날려버리고 이렇게 본다면 다시금 그 주도 섹터로서의 어떤 반등은 뭐 1월 내내 좀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. 너무 낙담 마시고 그동안에 좀 갖고 가셨던 게임주의 전망은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뭐 종목으로는 뭐 저는 계속해서 뭐 펄어비스, 또 위메이드, 컴투스 홀딩스 뭐 이 세 종목 좀 계속해서 보고 싶고, 좀 중소형 종목으로는 넷게임즈와 썬데이토즈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종목 전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유창희 대표는 어떨까요? 동시효과 접수 상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? 아니면은 뭔가 일단 시장 자체는 저는 뭐 약간 지금 부정적 기류는 뭐 다들 계속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,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좀 성장주, 기술주가 좀 타격을 입었다 생각 좀 하고 있고, 전 추가적인 조정 여부는 열려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하지만 조금 더 여유롭게 보자. 왜냐면 이게 뭐 일시적으로 끝날 건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최소한 2월 정말 길게 본다면 2월 FOMC까지 혹은
뭐 1월 말 정도까지는 약간의 뭐 추가적인 조정, 그러니까 강한 그전과 같은 상승은 좀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네.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끝났느냐 그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계속해서 모멘텀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번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 흐름을 보신다라면 약간 경기 민감주들 시크니컬 관련된 섹터는 그렇게 아주 비관적은 아니거든요. 다우존스, S&P 지수 보신다면 아직은 여전히 상단의 지수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실적이거든요. 네. 경기 민감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화학, 철강, 뭐 이런 섹터들 보면 실적 계속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6월, 7월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적 대비해서 약간 저평가되어 있고 올해 경제 재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 이럴 종목군에 대한 어떤 가격 메리트가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속속 오미크론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경제가 좀 일상생활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병목 현상이 좀 어느 정도 공급 충격에 대한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제조업이 강국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조금 이제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도 봐야 된다. 1월 중에는. 왜 그러냐면 어쨌든 약간 우리나라도 다시 이제 확진자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오미크론 자체가 엄청난 어떤 중증 이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확산 속도만 좀 빠르다는 인식이 좀 있는 걸 본다라면 전 2월 정도 되면 충분히 다시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1월이 저점이 될 수가 있고 최근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 재개 관련된 섹터의 종목군들 그렇게 많이 하락을 안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 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로 1월을 좀 준비하신다라면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정김차님, 호가가 지금 아직도 변화 없이 네. 좀 들어옵니까? 네, 좀 오히려 더 강해졌는데요. 그래요? 근데 약간의 이제 시작을 하면 변동은 있을 거예요. 뭐 이 정도 1% 이렇게 빵 출발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의외로 지금 삼성전자의 효과인지 뭐 2% 넘는 그런 상승 출발, SK 하이닉스도 좀 반등 채비를 좀 갖추고 있고 계속 뚫게 맞기만 했던 LG 화학도 5%대. 그러면 IT 또 뭐 2차 전지 화학 뭐 이런 쪽에서의 반등 출발로 일단 지수는 생각보다는 강한 출발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게요. 흥미롭습니다. 자, 일단 문 열고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. 개장 준비 들어가시죠. 네. 자, 뭐 개장 분위기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유창희 대표의 기업을 듣고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. 오늘은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기업을 왜? 네,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 섹터가 좀 조선주들이거든요. 물론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대비해서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올해도 작년만큼의 수주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. 작년에 수주 양은 뭐 중국보다는 좀 적었지만 그 가격적인 측면, 그러니까 수주 금액으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독보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자재라든지 관련된 업체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전 한국카본을 좀 선정을 좀 해봤는데 일단 뭐 LNG 운반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견인시킬 수 있다.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굵직굵직한 수주가 나오고 있는 거, 그러니까 그 전에 수주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배가 이제 건조가 시작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적이 올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? 꼭 이제 한국카본이 최근에는 뭐 LNG선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흐름이 있었다라면 앞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을 좀 바라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돼 가지고의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뭐 아직은 뭐 그런 게 크진 않겠습니다만은 한국카본이 자동차 쪽으로? 네, 어떤? 뭐, 수소차라든지 네. 뭐 이런 부분 또 차량이 좀 경량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한국카본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또
배터리 관련해서도 배터리 발열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한국카본이 상당히 저는 어떤 그 맥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이런 쪽이 매출이 아주 많은 건 아니 거의 없다. 아직은 뭐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업이랑 성장 모멘텀 상당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 본다면 한국카본은 계속해서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충분히 약간 저평가 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저께도 약간 윗꼬리가 나왔고 오늘도 개장하자마자 좀 강하게 올라왔다 약간의 다시 보합으로 좀 대밀린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은 이제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를 지금 시도하는 부분, 매물대를 돌파를 시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일단은 이번에 고점 이 매물대 돌파가 된다라면 작년 고점대 한 14,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추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아직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끝났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. 전 11,000원 정도 선에서의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한국카본을 유창희 대표는 포인트로 지적고, 좀 뭐 들은 얘기도 저도 많은데 이게 정리도 잘 안 되고, 그 자동차용 그 자동차에 왜 그 고급 외장재가 뭐죠? 그 폴리카보네이트. 카보네이트라고 하나? 카본입니다. 카본. 카본. 그러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잠을 좀 설쳐가지고 두 분 고생하셨고요. 네. 월요일 날 다시 네. 정윤 차장은 유창희 대표는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